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둘의 박규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보상을 위한 청사진, 공짜 노동 근절 및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실무 가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4월 9일에 시행되며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 오남용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짜 노동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국정과제 95번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정임금이 법정수당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법정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우님께서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포괄임금 약정액과 실제 근로시간 수당액의 차액 지급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어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포괄임금 약정액이 적을 경우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음 시나리오 B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액이 실제 근로시간 수당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존 약정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약정 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 지급이 필수입니다. 이제 다양한 임금 지급 형태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상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이 명확히 구분되고 연장근로 시간이 특정되지 않아도 되며 차액 지급 여부도 해당 없어 적법합니다. 둘째, 정액급제는 기본급과 수당 구분이 없고 연장근로 시간 특정이나 차액 지급 여부도 없어 위법입니다. 셋째, 정액수당제는 기본급과 수당은 구분되지만 연장근로 시간 특정이나 차액 지급 여부가 없어 이 역시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정-OT는 기본급과 수당 구분이 명확하고 연장근로 시간도 특정되므로 적법하지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차액 정산이 엄수되어야 합니다. 일반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차유급 휴가수당 역시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일반 임금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공짜노동 근절과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한 3단계 실천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1단계는 투명한 시간 관리입니다. 객관적인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사전에 연장 근로를 승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는 정확한 임금대장 작성입니다. 개인별 근로일수와 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본급과 수당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명확한 임금명세서 교부입니다. 각 항목별 계산 방법을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의 원칙은 임금 산정의 기초이자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는 모두 개별 기록이 필수이며 업무상 필요 시 근로자 사전 신청 또는 동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예외 대상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종사자,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그리고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외 대상이라도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게휴식 시간 부여 조치는 필수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성명, 사원번호 등 특정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급 내역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포괄하지 않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항목별로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에는 그 정확한 근로시간 수를 기재해야 하며 출근 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산출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대장 작성 의무는 궁극적으로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한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제 또는 정액수당제가 적발되면 먼저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고
기본급을 역산정합니다. 이어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법정 수당을 재계산합니다. 만약 재계산된 수당이 약정 수당보다 많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직무규정에 따라 엄중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스마트한 대안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장박 간주 근로시간제는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며 출장 등 사업장박 근로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둘째, 재량근로시간제는 법 제58조 제3항에 근거하며 업무 성질상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가이드는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되며 기초노동질서 기획감독을 착수하여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위법 사항에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업주 여러분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임금체계 전환을 돕기 위해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및 민간 HR 플랫폼 연계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임금 고정 OT 오남용 임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접수된 것은 수시 감독 및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정당한 보상은 기업의 신뢰이자 근로자의 권리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